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분수의 곱셈, 3타시,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0쪽에서 43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수 곱하기 자연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두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세 번째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그럼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요. 분모분의 1 곱하기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모분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진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를 하게 되면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 즉 곱하기 자연수가 바로 분자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같은 경우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따로 떼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분수 부분 곱하기 자연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곱하기 단위분수,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로 나타내서 배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연수 곱하기 단위분수는 이렇게 분모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 분모분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도 자연수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낼 수 있어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 곱해지는 부분이 분자와 곱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같은 경우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자연수 더하기 분수 부분으로 대분수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수 곱하기 자연수와 자연수 곱하기 분수는요.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여기 곱해져 있는 곱하기 자연수든 자연수 곱하기든 모두 분자 부분에다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설명했는 걸 잘 떠올려 보면서 두 가지 식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해서 한번 풀어본 후에 선생님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5 곱하기 9분의 1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9로 줬고 자연수 곱해지는 거를 분자 옆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9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7 곱하기 7분의 5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요. 분모는 그대로 7로 적고 분자에다가 자연수 7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분의 7 곱하기 5인데 이거는 약분이 가능하죠. 7로 약분하면 7 나누기 1은 7, 7 나누기 1은 7이 되어서 5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7분의 7 곱하기 5일 때 이 친구를 7분의 35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7로 약분해서 5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연수와 대분수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1과 15분의 4인데요. 선생님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과 15분의 4가 15분의 19가 되니까 선생님은 이제 약분을 해서 나타내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거 약분을 할 때는요. 무조건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자랑 자연수를 약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10이랑 1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건 5니까 5로 한번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나누기 5 하면 2, 15 나누기 5 하면 3이니까요.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19가 되어서 38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12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교과서 40쪽에 1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기는 조각보를 만드는데 전체 보자기의 5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자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표시 한번 해볼게요.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5분의 1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5분의 1의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뭐의 뭐뭐다 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적어보자면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그림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게 5분의 1이죠. 전체 보자기를 5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럼 이 5분의 1을 한 것에서 3분의 1을 한 번 더 하면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진한 초록색 부분이 5분의 1에 3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이 5분의 1에 3분의 1이 되느냐 한번 얘기를 하자면 5분의 1에 3분의 1을 하겠다라는 말은 전체에서 남은 4개의 5분의 1, 즉 여기 색칠하지 않은 이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모두 다 3등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3등분을 하면 되느냐? 여기 지금 가로로 잘라져 있죠? 이렇게 모두 다 잘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전체 정사각형 보자기를 전체 몇 등분으로 나눴느냐? 15등분한 거다. 그 중에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이번에는 곱셈식으로 나타내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기가 사용한 보자기는요, 전체 보자기를 5분의 1 한 것에 3분의 1을 한 번 더 한 거였죠. 자, 그러면 5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그거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15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었기 때문에 5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서 15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계산한 방법을 설명하고요.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전체를 15등분한 것 중에 하나의 값이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식으로 적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졌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5 곱하기 3 분의 1 해서 1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요. 전체를 5등분한 것 중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5등분 했는 조각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럼 이 조각들을 다시 한 번 더 3등분한 겁니다. 그럼 이것 중에서 또 한 칸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친구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친구와 같고요. 이거는 전체로 따지자면 15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1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지혜는요, 전체 보자기의 5분의 4 중에서 3분의 1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혜가 사용한 보자기는 전체에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은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것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뭐의 몇 배다 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은 괄호 열고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괄호 닫고 곱하기 4와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죠? 여기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5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었고 여기다가 곱하기 4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활동 1에서 15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분수, 즉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하는 거는 분다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15분의 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5분의 1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5분의 4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 5분의 1이 4개다 라고 해서 곱하기 4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5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활동 1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적는다. 5 곱하기 3분의 1로 해서 결국 이 친구는 15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단위분수 곱하기 4 한 것이니까 정답을 계산하게 되면 15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생각한 계산 방법이 맞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를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일단 1번 방법 같은 경우는요, 가로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를 하게 되면은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다음 2번 방법 같은 경우는요, 세로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5분의 4, 이걸 세로로 자르면 이렇게 각각을 3등분한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한 칸, 짜리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방법의 설명입니다. 1번 방법은요, 이렇게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가로로 나눠야 된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전체를 5등분한 것 중에서 4개다라고 하는 거니까 세로로 처음에 잘라줬었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5등분한 게 바로 5분의가 되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5등분한 것 중에 4칸이니까 5분의 4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3등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3등분한 친구다. 즉 3분의 한 칸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5분의 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3분의 1이기 때문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가 결과적으로 15칸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1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세로로 나누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5등분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등분한 것 중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4개니까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여기 있는 한 칸만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구부러졌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 초록색 한 칸짜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한 칸짜리를 세로로 3등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 부분만 살펴보면 하나, 둘, 셋, 3등분한 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얘기한 게 5분의 1이었는데 이걸 다시 3등분한 거니까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여기 노란색 한 칸짜리가 되는 건데요. 이 친구가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과 비교해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활동 2에서 세로 그림을 설명했던 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전체를 5등분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근데 그 5분의 1이라는 친구를 세로로 3등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건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건 이게 4개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라는 거예요. 즉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게 4개 가 있거나 4배가 되면은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게 되는 건데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에서 우리가 15분의 1이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거를 15분의 1로 고쳐주면 15분의 1 곱하기 4라는 단위 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되어서 정답은 15분의 4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 1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게 분모끼리 곱하면 분모 5와 분모 3을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진다 라고 해서 4 곱하기 1이 되어서 15분의 4다 라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경 쓴 친구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곱해지는 수가 6분의 5, 7분의 6, 으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를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번 방법 가로로 나누는 걸로 한번 6분의 5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6등분한 것 중에서 5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를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는 6분의 1이었는데 근데 그게 5개가 있다 라고 돼서 6분의 5라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6분의 5를 3등분한 거니까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18등분 한 개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5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1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잘라보는 방법으로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전체를 6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다 라고 해서 6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를 세로로 3등분하게 되면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5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라는
식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8분의 5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건데, 분모는 분모끼리 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인 6과 3을 곱해서 6 곱하기 3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분자인 5와 1을 곱해서 5 곱하기 1을 적어줍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3 해서 18이 되고요. 5 곱하기 1 해서 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된 방법은 가로로 자르거나 세로로 자르거나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도 계산하는 방법은 달랐으나 모두 같은 결과값을 낸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